그냥 이거 3개 ETF를 모아가시면 된다. 그럼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도 포트폴리오 끝장났다. 조졌다. 자, 왜 그런지 근거가 여기 있죠. 안녕하세요, 개만합니다. 지금부터 내 연금 계좌에 지금 당장 투자해도 괜찮을 딱 3개의 ETF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어떤지 흥미진진한 성과 그래프가 계속 나오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개인연금, ISA 계좌, IRP 계좌, 일반 계좌도 상관없죠. 딱 3개 ETF로 굴리는 투자 전략. 올해도 연금 포트폴리오 안녕. 네. 이번 컨텐츠에서는 심플한 투자를 지향하는 여러분, 심플 이즈 베스트 여러분 같은 투자자를 위해서 딱 3개 ETF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성과를 알아볼게요. 자, 절세계좌 등으로 주식 투자, ETF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쵸?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필수죠. 주식 투자 없이 월급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는 불가능하다. 물론 나 노후에도 몇 억씩 들어올 구석이 있다면 고액 연봉자, 근데 이게 노후에도 가능해. 그러신 분들은 제외. 그게 아니라면 네, 투자해야죠. 연금 투자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논란이 있었어요. 절세계좌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죠.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요. 국내 상장된 미국 ETF로 연금계좌에서 많이 투자를 하는데 배당금에 세금을 떼가겠다. 이거 이중과세거든요, 분명히. 나중에 또 떼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크레딧, 포인트 적립으로 해서 나중에 상세하겠다라는 안이 나오긴 했지만 약간 신뢰가 흔들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 계좌 혜택은 여전히 강력하기에 여전히 일반 계좌보다 유리해요. 장기 투자할 때. 자, 아무튼 일반 계좌든 절세 계좌든 상관없이 주식은 ETF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 무지성 적립식 투자, 무지성 적립식 ETF 투자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절히 리밸런싱을 하는 자산 배분 투자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는 제 그동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튼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정답은 아니죠. 자, 자산 배분 투자를 하려면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겠죠. 자, 어떤 ETF를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야 될까요? 제가 3개 공개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미국 나스닥 100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은 사실 미국 주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환 노출이라 달러에도 투자하면서 즉 환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위기가 닥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식은 떨어지지만 환율은 올라요. 왜냐하면 달러가 안전자산이니까 기축통화니까. 그래서 실제로 20년 하락장에 주식의 낙폭이 컸지만 달러 환율이 그만큼 오름으로써 이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즉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달러에도 투자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즉 환 해지보다는 환율의 영향을 받는 환 노출 ETF, 미국 주식 ETF가 적당하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고요.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는 전 세계 시총 순위를 보시면 탑 10뿐만 아니라 탑 100에 미국 주식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나라 시총 1위 삼성전자는 고작 42 수준이죠.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는 뭐다? 필수다. 자, 다음 ETF는 코덱스 200 미국제 혼합. 자, 자산 배분을 공부하신 분들은 채권을 빠뜨릴 수 없어요. 안전자산인 채권. 물론 이 채권이 금리 인상기에는 정말 제 값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라면은 위기가 닥치면은 주식이 떨어지고 채권이 상승을 해서 이거를 커버를 쳐줘야 되는데 22년 하락장에는 그러지 못했죠. 동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좀 자산 배분 전략이 박살이 난 전적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채권은 안전자산이죠. 채권 투자를 빼고 투자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국내 주식 투자 왜 해? 미국 주식이 짱이지. 미국 주식에 올인해야 돼. 이런 관점도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일부. 하지만 시기열을 쭉 눌려보면 미국 주식이 항상 다른 국가의 수익률보다 높았던 건 아니에요. 물론 미래에 또 미국의 그 위치를 생각했을 때는 이게 쭉 갈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분명히 신흥국, 우리나라, 한국의 수익률이 높았던 구간도 과거에 존재를 하거든요. 미국 주식보다. 그래서 미국에만 올인하는 게 좀 꺼려지고 사실 이 ETF 하나만 모아가는 건 자산 배분 차원에서 올바르지 않죠. 미국 주식이 올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 주식도 일부 가져가면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이 ETF가 딱이다.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지금 최대한 ETF 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국내 주식에 투자한 ETF 많고요. 또 미국채에 투자한 ETF가 있죠. 하지만 하나로 합쳤다. 하나로 퉁치자 이 이야기예요. 왜냐면 많아지면 복잡하니까 지금 딱 3개로 자산 배분을 꾸려보는 거예요. 자, 다음 금.
대체 자산이면서 전 세계 부동의 1위 자산인 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금 현물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 선물, 환해지가 붙은 ETF 2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ETF 중에 하나에 투자하면 금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쭉 보시면 아무래도 금 현물 ETF의 수익률이 어때요? 훨씬 높죠? 이거 보세요. 금 현물의 수익률이 골드 선물 ETF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환 노출이 기본으로 들어간 안전 자산인 달러에도 투자하는 셈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금 현물 ETF가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백테스팅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과거에 이 3개 ETF에 분산 투자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를 알면 미래에도 좀 더 믿고 이게 투자 근거가 돼서 앞으로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백테스팅 결과를 볼 건데, 이 골드 현물이, 그쵸? 이 금 현물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물론 몇 년 되긴 했지만 길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테스팅 할 때 좀 더 긴 기간을 한번 테스팅 해보고자, 그래봤자 아주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코덱스 골드 선물 ETF로 체크를 또 해볼 거예요. 백테스팅 기간이 긴 거는. 복잡하지 않죠? 기억하기도 쉬워요. 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그리고 ACE, KRX 금 현물. 딱 3개. 이건 미국 주식, 이거 미국 채권, 한국 주식, 그 다음에 금. 알차죠? 알차요. 알찬 구성이에요. 투자 비중 어떻게 정해볼까요? 일단 이렇게 임시로 정할게요. 34, 33, 33. 합하면 100%. 물론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변경하시면 된다. 자, 이 포트폴리오로 검증을 해보기 전에 이 3개 ETF에 분산 투자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오면 괜찮은 건지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산 배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의 전문가, 유명 투자자들이 만든 자산 배분 전략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전략은 영국 포트폴리오, 올 웨더 포트폴리오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성과를 한번 보고 올게요. 편의상 미국 주식으로요. 자, 이거 영국 포트폴리오예요. 매우 심플하죠. 주식 25, 채권 25, 금 25, 현금 25. 딱 4분할해서 투자한다. 그리고 1년에 한번 리밸런싱 하면 끝. 이 전략 성과 어땠을까요? 자, 이 부분이 영국 포트폴리오의 성과예요. 연복리 수익률이 8.4%. 뭐 나쁘진 않죠? 은행 이자보다는 확실히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MDD. 이게 MDD가 최대 낙폭이라고 해서 내가 감당해야 했던 보통의 구간이에요. 즉, 고점 대비 15% 떨어질 수가 있었다. 즉, 재수 없으면 내가 바로 때려 맞을 손실률이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다. 이게 MDD예요. 맥스 드로우 다운. 자, 이 옆에 벤치마크로 표시된 전략들은 6040. 이거는 주식의 60%, 채권의 40% 투자하는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에요. 이 전략의 성과 어때요? 영국 포트폴리오보다 수익률이 좀 높죠? 연복리 수익률이 1%가량 높아요. 근데 MDD가 거의 마이너스 30% 높죠. 자산 배분 필요 없어. 나 그냥 주식에 올인. S&P 500 ETF 많이 투자하시죠? 자, 여기에 올인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S&P 500 ETF 내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 ETF만 모아가면 된다더라. 주식에 올인. 적립식으로 모아가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MDD가 반토막 이상이에요? 물론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위험이 분산되니까 이거 버틸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적립식으로 모아가서 내가 조금씩 모아서 1억, 2억을 모았는데 그때 50% 맞으면 어떻게 돼요? 2억이 반으로 쪼그라들어서 1억이 되겠죠. 그 1억의 일부는 수익금일지언정 이거 되게 가슴 아프죠. 그래서 적립식으로 무지성으로 모아가는 게 답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모아가냐?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그거는 제가 또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MDD가 낮은 영국 포트폴리오는 어떻다? 괜찮다. 괜찮은 전략이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고통의 구간 MDD가 얼마나 낮은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이 고통의 구간에 사람들이 대부분 손실을 확정하거든요. 손실 확정하고 하는 말이 있죠. 야, 나 다시는 주식 안 한다. 대부분 그래요. 손실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수익률보다 MDD, 안정성. 자, 다음은 올레드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올레드 포트폴리오 끝장났다. 조졌다. 자, 왜 그런지 근거가 여기 있죠. 수익률은 영국 포트폴리오보다 높죠. 6040이랑 비슷해요. 나쁘지 않은 수익률. 하지만 MDD가 20%가 넘어갔죠. 사실 안전하다고 소문난 이 올레드 포트폴리오가 20%를 깼다는 이야기는 좀 선을 넘은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럼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런 말 할 수 있죠. 형,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연본이 수익률이 10%도 안 되는 것은
내 기대치랑 맞지 않는데 너무 수익이 낮은 거 아니야? 그러신 분들은 연복리 50에서 100%는 너무나 간단한 코인 투자, 이 영상을 체크해보세요. 이걸 하시면 된다. 자, 다시 돌아와서 주식 자산 배분 투자 전략 중에서 높은 수익률 순으로 정렬을 해봤어요.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나중에 체크를 해보시고요.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이 전략인데 보시면 연복리 수익률이 16.8%, 그리고 MDD는 약 17. 나쁘지 않죠? 이 전략도 위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산 배분에서.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의 연복리 수익률은 5에서 17% 사이가 범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MDD 낮은 순으로 정렬을 해보면 MDD가 가장 낮은 전략이 이 전략이에요. 보면 MDD가 약 8.8%인데 수익률이, 연복리 수익률이 7.8% 정도.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의 MDD는 8에서 20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의 기대 연복리 수익률과 MDD는 이 정도 구간에서 나타나겠구나. 그럼 우리가 검증할 전략이 이 정도 안에 들어가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연복리 수익률 5에서 17% 사이, MDD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0. 물론 MDD는 작을수록 좋고 CAGR 연복리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죠. 그래서 이 세 개의 ETF를 단순 보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비중대로요. 제가 이 백테스팅 하는 코드는 고정 댓글 링크에 있으니까 이 영상 다 보시고 꼭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투자하는 코드는 이동평균 자산배분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코드를 수정해서 이걸 테스트해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결과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주죠. MDD도 이렇게 좀 낙폭을 갱신했지만, 그쵸, 코로나 때 그리고 22년 하락장 때 낙폭을 갱신하긴 했지만 어때요? 연복리 수익률이 14.5%, MDD 16. 정말 심플한데 강력하죠. 연복리 14에 MDD 16%라는 훌륭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언제부터? 19년부터 현재까지요. 아까 자산배분 전략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게 뭐였어요? 자, 이거였죠. 16.8%, MDD 16. 비슷하죠? 연복리 수익률이 다소 적긴 하지만 정말 3개 ETF 그냥 투자한 것 뿐인데 이런 성과를 가져왔다. 자, 그래서 저처럼 자동매매로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자산배분 리밸런싱, 이게 귀찮으신 분들, 그냥 이거 3개 ETF를 모아가시면 된다. 그럼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더 유익할 거니까 계속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자,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이 전략을 자동매매로 투자를 해요. 리밸런싱을 하죠. 어떻게 하느냐? 각 ETF의 추세를 정의해서 상승 추세면은 가지고 있고요. 하락 추세면 이거 왜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팔자 이거예요. 팔고 현금 보유.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가 확인되면 그때 다시 매수해서 수익을 즐기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성과 그래프가 나타나는지 볼게요. 지금 보실 성과 그래프는 매수시 0.25%, 매도시 0.25%를 제해서 매도하면은 0.5%씩 손실을 가져간다고 보수적으로 설정했어요. 네. 자, 결과 바로 볼게요. 훨씬 안정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보여주죠. 자, MDD 보세요. 최근에 MDD는 뭐 5%, 4% 수준이야. 얼마 안 돼. 연복리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연복리 12.38. 그런데 MDD가 마이너스 8%. 매우 안정적이죠. 아까 자산배분 전략 중에 MDD 가장 낮은 게 얼마였어요? 8.8. 이것보다 더 낮은 MDD. 어떻게 하면? 추세를 정리하고 사고 팔면, 리밸런싱을 하면.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성과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통 이렇게 백테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기간을 두고 백테스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 지표들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매매를 하는데 미래에 이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백테스팅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23년부터 25년 기간을 빼놓고 23년부터 19년 사이의 데이터로 백테스팅하고 어떤 요소, 어떤 팩터를 구해서 전략을 완성해서 그 전략이 23년부터 25년에 적용해도 유효한지를 보는 거거든요. 즉 전략을 만들 기간과 검증 기간을 나눠서 하는 건데 이게 한계가 있다. 만약에 전략을 만들 기간이 상승장이었어. 그리고 이후 검증 기간이 하락장이었다면은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첫 번째,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을 모두 포함하는 기간을 찾아서 팩터를 구한다. 추세를 정의한다.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주기적으로 팩터를 구해 반영한다. 즉 이런 거죠. 전략을 만들 기간, 검증 기간 나누지 않고 예를 들어 최근 500거래일이라면 최근 500거래일을 가지고 팩터를 구한 다음에 그걸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쌓이면은 뭐 한 달마다 한 번씩 구해서
재조정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 최근의 경향을 계속 반영해서, 즉 추세를 반영해서 현재 장세와 추세에 어울리는 팩터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그냥 제 가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매월 계좌 공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반영해서 최근 500거래일로 백테스팅을 해보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우상향 그래프 깔끔하게 그려주죠. 그리고 MDD가 5%가 안 되죠. 5%가 안 돼요. 연복리 수익률은 무려 30% 가까이 됩니다. 자, 놀랍죠? 30% 가까운 연복리 수익률보다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다? MDD가 5%도 안 된다. 왜? 적절할 때 사고 팔았으니까. 즉, 이 세계 ETF에 투자하지만 모든 현금이 이 세계 ETF를 다 투자하는 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금이 추세가 꺾여가지고 하락장이야. 그러면 이 전략 같은 경우는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MDD가 방어가 되겠죠. 내가 모든 돈이 다 투자된 게 아니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MDD를 중요시하는 현명한 투자자.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공부를 해보세요. 어떻게?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나 이런 공부하기 싫어. 무슨 자동 매매야. 무슨 리밸런싱 이런 거 싫어. 나 매매하기 귀찮아. 적립식으로 모아갈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히 이 세 개 ETF를 모아가면 된다. 어떤 ETF? 바로 이거. 이 세 개. 이렇게 모아가면 돼요. 그리고 백테스팅 코드가 있으면, 즉 제가 하는 파이썬 자동매매 입문을 하면 얼마든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거나 비중을 바꿔서 체크해보고 나만의 투자 전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바꿔가지고 더 좋은 결과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연복리 34. 그리고 24년 제 자동매매 성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체크를 해보세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금 투자, 그쵸? IS 계좌나 이런 절세 계좌에서 하는 투자는 여전히 일반 계좌보다 유리하다? 네,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는 ETF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산 배분 투자를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3개 ETF 소개해드렸죠. 그 3개 ETF를 그냥 적립식으로 모아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네, 캐마나 파이썬 자동매매를 공부하시면 된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